네, 그러면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초중등학교 예비교사가 함께 만드는 시민교육 레시피 이번에 설명을 하게 된 청옥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이동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냐면요. 시민교육 레시피가 어떤 활동이었는지, 그리고 이거 하면서 제가 교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활용했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이와 함께 뭐 시민교육 레시피 다음에 하게 된다면 또 이런 점들이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단 전반적인 방향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시간이 30분이 되어 있는데 30분 동안 열심히 들으시려면 굉장히 지루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이런 내용을 할 거다라고 미리 간략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내용은요. 시민성의 교육을 위해서 시민교육 레시피를 내용을 평소 수업 때 녹여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끝입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다른 거 하셔야 되시면 다른 거 생각하셔도 되고요. 혹시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만 보셔도 상관없고요. 자, 앞으로 할 내용들은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걸 듣는 여러분들께서 저거 말고 다른 생각을 좀 하시고 싶다 싶으시다면 칸에는 어떤 내용을 위해서 그 다음에 시민교육이라는 게 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넣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수업 때 녹이고 싶다라는 이 문장들을 여러분들께서 채우실 수 있으시다면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는 시민교육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차는요, 첫 번째로는 시민교육 레시피 왜 필요한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에 대한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이 네 가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의 내용이랑 아마 구성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조금씩 제가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로 들으시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민교육 레시피 처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된 계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잠깐만 기억을 해보신다면요. 여러분들 혹시 시민교육이라는 거 여태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시면서 받으셨던 기억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 때 뭐 했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반장, 부반장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보통 선생님들 심부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 고등학교 때는 대의원에 했던 거 제가 반장으로 대의원을 했었는데 OT 가서 선배들이랑 즐겁게 놀았던 기억입니다. 네. 뭐 의견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보기도 했었는데 사실 우리 선생님들 주로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사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저는 이를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어떤 내용, 시민교육을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를 교육학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조금 더 집중시킬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를 고민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민교육 레시피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내용 구성으로 시민교육 레시피 진행됐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시민교육 레시피는 크게 4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각각은 또 4개의 소단원으로 갖춰져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4개의 단원은요, 학교 시민성, 국가 시민성, 세계 시민성, 디지털 시민성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자, 그러면 각각 소단원이랑 그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구성을 했는지 또한 말씀드릴게요. 학교 시민성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여러분들 학생들이 많이 생활하는 대부분의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이게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시민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를 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자, 세부 주제로는요. 서로 생각이 다를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급 회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반 대표는 어떻게 뽑으면 좋을까요? 우리 학교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자,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소주제 같은 경우는 제일 이 책의 첫 번째 소주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됐습니다. 갈등의 경험이 아마 시민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 이 다음에 이 과정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시작을 했고 학교에서 사실 학급회의라는 과정을 통해서 시민교육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는 학급회의 두 번째 소단원으로 만들었고요. 세 번째 단원에서는 이 학급회의에서 나온 어떠한 의제들을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대표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대표를 잘 뽑기 위해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이 세 번째 소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단원에서는 이를 실제로 실천하는 기회 또한 제공하고 싶어 했고요. 다음은 국가시민성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전에 공동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시민성이 아닌 개인의 권리,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이익을 위해서 이제 자신을 주장하는 이러한 시민성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국가와 또 시민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시민성에 있어서 시민의 정의가 또 스스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양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과정을 친구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고민해보자 하여 이번 대단원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소단원 내용은 아래 위와 같습니다. 자, 왜 우리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데에는 법이 꼭 필요할까요?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불어 사는 우리 지역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의 구성으로 소단원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필요성, 국민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요. 두 번째 통해서 국민의 권리, 그 다음에 시민의 의무와 책임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법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을 지켰을 때 국가가 잘 운영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고 싶었고요. 그 다음 사실 법이라는 게 절대적인 진리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법 또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러한 대의제, 참정권, 투표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자신의 지역에 있는 이제 어떤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활동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은 세계 시민성입니다. 점점 이제 범국가적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문제, 우리나라의 이득과 실제적으로 좀 범국가적인 문제 해결하는 방향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사이에서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득만 고민해야 되는가? 아니면 조금 더 크게 봐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고민을 해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대담화를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소주제는요, 나의 공동체는 어디까지일까요? 지구촌 환경 문제 왜 함께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바깥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까요? 나라 사랑이 먼저일까요? 지구 사랑이 먼저일까요? 라는 소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를 어디까지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범국가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 원조, 그다음에 지금 가난한 사람들, 이제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 기아, 빈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함에 있어서 이제 애국심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바라봤으면 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민성입니다. 앞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범위가 확장되어가는 느낌이라면 이제 현재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나오면서 이제 그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학생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되고 또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서 어떤 예절을 가져야 되는지 또한 알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지털 세상 속 나는 누구일까요? 두 번째로는 SNS에서 내 창작물을 마음대로 올리면 안 된다고요. 세 번째로는 인터넷에서 내가 본 정보가 거짓말이라고요. 네 번째로는 누군가 제 영상에 악플을 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 소주제로 구성을 했고요. 처음에 이제 디지털 정체성이라는 것, 디지털에서 상호작용에 관한 과정에서 나의 정체성 또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디지털 윤리의식, 세 번째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마지막으로는 사이버 폭력까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번에 시민교육 레시피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리했던 내용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희가 교재를 만든 게 있어요. 사실 제가 그 교재를 다 만들고 나서 졸업을 한 상태라 교재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내주신 자료로는 되게 예쁘게 제공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재를 활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네,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교재를 그냥 활용해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2년 전에, 3년 전, 2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문제나 지금 사례와 비춰봤을 때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쟁점 사안을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학생 수준에 맞는 내용을 바꿔서 실제로 사용해 주신다면 더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다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민교육 레시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었던 강의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선생님에 대한 강의셨는데요. 학교에서 그 선생님은 박스집을 만드셨대요. 박스를 가지고 집을 만드셨는데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초등학교 한 6학년, 5, 6학년 되는 학생들이 박스집을 만들어요. 이 집이 강아지 집 있는 그 정도 크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냉장고 박스 있죠. 냉장고 박스 크기의 박스를 들고 와서 반 뒤에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집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쉬는 시간마다 반 뒤에 가면 애들이 난리를 피우고 있을 거예요. 네, 완전 교실 더러워질 수도 있고요. 이 과정에서 아유, 네 박스 큰 거 가져왔니? 작은 박스 가져왔니? 가지고 친구들이 싸우기도 하고요. 자, 복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께서 슥 지나가 보시면 어이구, 이 반은 참 깨끗한 반이구나 하시면서 혼낼 수도 있어요. 자, 이 선생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사실 갈등이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이 갈등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박스를 가지고 싸웠을 때, 크기 가지고 싸우게 됐을 때 어떻게를 조정하고 그 다음 학교에서 이 박스 집을 치우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이 박스 집이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학생, 관리자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 그냥 그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시민교육을 녹이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활용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 시민교육 레시피를 통해서 시민성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요소들 책에 있는 대로 다 사용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수업 하시면서 이 내용들 그냥 우리 수업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필요하고 조정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투표가 필요하고 이 내용들만 집어주시기만 하셔도 이미 이 활용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활용 사례 설명드릴 건데요. 제 사례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아까 어떤 책을 사용했냐라고 물으시면요. 저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요. 자, 요소를 사용했냐 하면 정말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제가 열심히 만들고 나서 이제 나는 이거 수업 현장 가서 적용해야지 하고 수업 딱 발령을 받았는데 체육 선생님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체육 3, 4, 5, 6 체육으로 발령을 받았고요. 사회과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되면 사회과가 없거든요. 범교과도 제가 담당하는 법무교과는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한 달 있다가 깨달았습니다. 야 체육과만큼 시민성 교육 잘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오늘 체육 없어 라고 얘기하면 난리가 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진짜. 애들이 보충이라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수업 하나 빠질 때마다 선생님 방으로 와서 보충해주세요 하고 열심히 쪼릅니다. 그만큼 체육 시간이라는 시간은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원하는 것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시간에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 있는 활동이 어떤 활동으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어떤 게임이든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아이들의 욕구는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 후에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강당이나 운동장 같이 특정 장소에서 어떤 학년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을 교사가 되었을 때 가장 많이 조율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시민성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요. 이거에 대한 살짝 이야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은요. 우리 3학년 친구들부터 6학년 친구들까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교과서 펼쳐놓고 자, 우리 이번 학기 동안 뭐 할까 했었을 때 친구들이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니까요. 학생들 자기 원하는 거 할 때 가장 기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자 그럼 한번 적어보거라 해서 적은거고요. 다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잘 안 보이죠? 잘 보이나요? 하여튼 이렇고요. 자, 친구들이 이렇게 썼을 때 보면은 학생들도 스스로 압니다. 자, 어떤 내용은 수업 때 하기 힘들다는 것도 알고요. 어떤 내용들은 자기들이 좀 힘들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번 활동을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요. 학생들한테 같이 물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거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 때문에 기구가 없어서 좀 힘들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활동은 여자친구들이 싫어하거나 남자친구들이 싫어할 수 있다. 고려해서 조금 더 짜주세요. 해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만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결도 있었고 소수 의견 존중도 있었고 갈등 관리도 있었고 이 내용들이 이 과정 안에서 어떤 내용을 수업할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녹아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것은요 리듬 체조와 방송 댄스 어떤 거 할지 싸웠던 내용인데요. 내용 중에서 4학년 같은 경우 리듬 체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4학년 리듬 체조 배우는 시간에 수파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때 방송 댄스 가지고 와서 리듬 체조 대신 방송 댄스 하는 게 어떨까요? 학교에 건의를 했고요. 친구들에게 건의를 했고요. 이제 어떤 활동을 할지 쭉 정리해서 친구들과 함께 투표했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친구들끼리 설득하느라 서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떤 내용을 정하고 나서 그다음 이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한 과정에서 또한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거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쭉 정리한 다음에요. 자,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학습 목표를 정해봅시다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디까지 배울지 또 직접 정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자, 방금까지는 내용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종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종목 하는 과정에서 친구들끼리 갈등도 발생할 수 있고 때로는 험한 말도 좀 나올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친구들이 배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을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선서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선서문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는 이런 체육 시간이 좋았다, 이런 체육 시간이 싫었다라는 것을 투표로 정한 거고요. 이를 모아서 이렇게 선서문 만들었고 친구들과 활동하는 과정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규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과 함께 어떤 수업 내용을 그다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할까 하는 과정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여드렸다면요. 다음은 방과 후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교에 많이 남아있는 일도 있기도 하고 이와 더불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교에서 사실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상황을 탐탁치 여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운동을 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저희는 이 시간에 이 학년이 하고 싶다라는 것을 서로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코로나를 위해서 여기 지워졌지만요. 환기시키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스크 쓰겠습니다. 손세정제 쓰겠습니다. 등과 같은 약속을 정한 다음에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해서 이거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활용 방안입니다. 저는 여기서 보셨다시피 레시피 내용, 책자 내용 열심히 다 참고해서 했다라는 것보다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거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과정에서요. 그냥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을 뿐이고요. 학생들이 원하는 거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 진행했던 게 다였던 것 같습니다. 시민교육이라는 거 사실 아까 여러 발표자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수업에 당연히 다 녹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교육이라는 게 사실 갈등이라는 건 사실 어디에서나 존재를 하고요. 다른 의견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민교육을 위해서 이거 필요하지. 물론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이러한 제재 필요하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와 같이 그거 하시면서 혹시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면 여러분들 수업하시는 과정에서 그냥 학생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시고 또 이를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거 정도 다음에 너희가 뭐 투표할 때나 아니면 이야기 나눌 때 조금 더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만 말씀만 더 해주신다면은 그게 이미 충분한 시민교육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차후에 시민교육 레시피가 진행이 된다면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준비한 내용이고요. 실제로 시민교육 진행했을 때 한 주, 두 주 정도 활동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워크숍하고 나서 이제 나눠서 이제 주제별로 내용을 준비하고 발표회를 통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을 위해서 이 세 주제를 선정을 했는지에 대한 발표를 했었는데 발표 과정에서 좋은 피드백을 워낙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더 고쳤으면 좋겠고 이런 거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받았는데 이 이후에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를 다 녹여내지 못했다는 점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학 때라서 친구들이랑 많이 못 만나서 그게 조금 더 아쉽다는 기억이라서 다음에 학기쯤에 하면은 조금 더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혹시 또 이러한 활동이 진행이 된다면 참여하실 학생분들께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하시고 싶으신 활동 준비하시면서 그냥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집중해 주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똑같은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